우리는 인생이라는 카지노에서 매 순간 칩을 겁니다. 이직할까 버틸까? 이 주식을 살까 팔까? 이 사람과 계속 갈까? 멈출까? 수십 번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중하게 배팅을 끝마칩니다. 그런데 룰렛이 멈추고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우리 뇌를 지배하는 감정은 성취감이나 안도감이 아닙니다. 바로 서늘한 의심과 불안입니다. 저쪽 선택지가 진짜 정답 아니었을까? 우리는 결제를 마친 직후부터 환불 규정을 기웃거리는 기묘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선택을 내리기 전의 고통보다 선택을 내린 후 뒤를 돌아보는 고통이 우리의 숨통을 훨씬 더 지독하게 조여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 내린 결정을 스스로 갉아먹으며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걸까요? 금요일 밤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술자리에 나간 대신 집에서 푹 쉬기로 선택했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화기애애하게 술잔을 부딪히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포근했던 내 침대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감옥으로 변하고 그 술자리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완벽한 파티로 둔갑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갔더라면 30분 만에 기가 빨려 집에 가고 싶어 했을 텐데 말이죠. 우리의 뇌는 내가 가지 않은 길의 단점들, 피곤함, 어색함, 돈 낭비, 다음날의 숙취들은 완벽하게 삭제해버리고 오직 긍정적인 하이라이트 영상만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현실의 내 선택은 흙먼지가 묻어있는 날 것인데 반해 가지 않은 길은 내가 결점 하나 없이 포토샵 처리해놓은 환상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완벽한 가짜와 싸우는 한 우리는 절대 오늘이 주는 휴식과 성취를 온전히 씹어삼킬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해놓고도 계속 가지 않은 길의 환상만 쳐다본다면 우리는 결국 인생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고통받는 이유를 매우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무한한 옵션이 불러오는 뇌의 과부하입니다. 과거 CD 시절에는 앨범 하나를 사면 우리는 그 안에 든 10곡을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으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음원 앱에는 1억 곡이 넘는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가 시작되고 5초 만에 다음 곡으로 넘깁니다. 다음에 내 취향에 더 맞는 곡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강박 때문에 1시간 내내 스킵만 하다가 결국 어떤 음악도 즐기지 못하죠. 행동경제학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완벽한 100점짜리 정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모든 옵션을 비교하는 극대화자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선을 넘으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만족자입니다. 데이터는 흥미롭습니다. 연봉이나 스펙 면에서 객관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얻는 건 옵션을 쥐어짜는 극대화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관적 행복도는 바닥을 치고 우울증 발병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극대화자의 뇌는 95점을 얻어놓고도 자기가 놓친 다른 옵션들의 5점을 빼앗긴 손실로 계산하며 끝없이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족자는 80점짜리 결과를 얻어도 온전히 그것을 누립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넘었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원인은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인간의 뇌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심리적 면역 체계를 우리 스스로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워 이겨내듯 우리 마음에도 후회나 절망이라는 스트레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뇌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방어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면역 체계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옷을 살 때를 생각해보죠. 환불 절대 불가 딱지가 붙은 옷을 사면 뇌의 면역체계가 즉각 발동합니다. 집에 와서 실밥이 튀어나온 걸 발견해도 뇌는 강력한 합리화 항체를 분비합니다. 이게 빈티지 감성이지 볼수록 나한테 딱 맞아 라며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30일 내 무료 반품 가능 이라는 태그가 붙어있으면 어떨까요? 퇴로가 열려있으니 뇌는 면역체계를 가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방어항체가 나오지 않으니 우리는 30일 내내 튀어나온 실밥만 쳐다보며 그냥 반품할까? 다른 색 살까? 하며 뇌의 연산 능력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자꾸 후회하는 이유는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퇴로를 열어두어 뇌의 합리화 시스템을 고장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뇌의 오류를 딛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뼈아픈 실수는 내 삶을 철저한 손익계산기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어떤지, 리스크는 적은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지 우리의 에고는 오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에고가 내린 결정은 필연적으로 후회를 낳습니다. 세상에 리스크가 0인 완벽한 결과는 없으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순간 에고는 즉각 내 계산이 틀렸잖아 라며 스스로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승들은 에고의 계산기를 버리고 오직 2개의 필터로만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이 알고리즘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소멸시키는 완벽한 인과관계를 가집니다. 첫째, 이 선택이 영혼을 진동시키는가? 에고는 결과물을 원하지만 영혼은 경험 그 자체를 원합니다. 아무리 손익계산상 완벽한 스펙을 가진 일이나 사람이라도 내 안에서 어떤 끌림도 없다면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적인 감옥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가 마음이 끌리는 궤도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행위 자체로 완벽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둘째, 설령 이 선택이 처참하게 실패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성공을 기대하고 선택하면 실패했을 때 지옥이 열립니다. 하지만 바닥을 쳐도 상관없다. 내가 뼈저리기 원해서 던진 주사위니까 라고 결과를 미리 소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무력화됩니다. 두려움이 삭제된 상태에서 인간은 가장 압도적인 직관력과 폭발적인 몰입을 발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패를 온전히 껴안을 각오로 내린 결정이 우주적 차원에서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창조의 주파수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놓일 것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이성적인 손익을 계산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참고할 얇은 코팅지일 뿐입니다. 진짜 결단은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는 방향, 실패라는 파도마저 기꺼이 타고 놀 수 있는 방향으로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사위가 손을 떠났다면 우리는 무대 위의 거장이 되어야 합니다. 재즈의 전설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즈에서 실수는 없다. 방금 내가 짚은 건반이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 건반을 어떻게 치느냐가 그것을 끔찍한 소음으로 만들 수도, 소름 돋는 명연주로 만들 수도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 자체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습니다. 오직 그 선택 직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느냐가 그 결정을 평생의 후회로 만들 수도, 우리 인생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완벽하게 세팅된 정답인 길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은 흠집 없는 완벽한 악보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내가 짚은 불협화음마저 압도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는 맹렬한 몰입뿐입니다. 지나온 교차로를 향한 미련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우리가 내딛는 바로 지금 이 걸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명연주입니다.